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95쪽 우리 전통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태권도 내년 세계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원 앞에 있는 산림조합 부지, 네, 맞습니다. 예, 그곳에 대한 사업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의 그 부지를 산림조합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한다는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걸로 보면 적상 서창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1차 대상지를 적상 서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 네, 하나고. 그러면 그 서창에 있는 그 부지 내에는 우리 그 산덜벗인가요? 그 머루 생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데. 네, 산들벗 모로와이는 올 2월에 그 저희가 임대를 계약 체계를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물은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토지분만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저희 그 산들벗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부처의 보조금을 받아서 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성 기간 내에 그것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건물은 1차 운영을 한 임대기간 동안은 상호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환을 하더라도 그 건물은 빠진다 일단.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근데 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마무리 시점에는 그것도 같은 공유재산 심의계획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문화체험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실시설계비 뭐 이런 것이 지금 이 교환이나 매입을 전제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뭐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림조합 측하고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예산도 쓰고 이미 기집행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하는데 네네. 안 될 가능성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될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시 설계비 3억이랑 뭐 이런 것은 그냥 낭비가 되는 거고, 그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협의가 되는 전제 하에 도시계획에서 지금 그 태권도원 앞에 있는 산림조합 부지를 계획관리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그거는 계획관리로 그대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산림조합 측에만 어떻게 보면 그 용도지구 변경에 의한 막대한 시세 차익, 이익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안전장치 같은 걸 해놨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계획 변경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지구계획 변경이 또 중단되거나 이러지는 군의 계획관리상 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부지를 교환 조건으로 추진을 해서 반드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그냥 그대로 가고 산림조합은 굉장한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게 알게 되면 산림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교환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 변경이 지금 시행 중에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안으로 산림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확답이 되면 지구 변경을 확실하게 시행을 하고,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지구 변경 과정에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심의를 해봐야겠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산림조합 측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그냥 그 변경 없이 지금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네. 가게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그 도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인데 그 좋은 땅을 왜 우리가 그 서창에 산속에 있는 땅하고 바꾸냐 이렇게 해서 일부 그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에 산림조합 측에서도 대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해주고 산림조합 측에도 그 뜻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이제 이사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이사님들한테 참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반디랜드에 지금 현재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 어떻게 합니까? 제설 작업은 군의 협조를 얻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해왔죠. 지난 한 반디랜드가 개원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죠? 네, 반디랜드가 2010여 년. 네,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고.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하죠, 지금? 쓰레기 배출은 이제 우리 위와 그냥 기관지 사역을 해서 그 전동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집중 수거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그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 군에 협조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쓰레기 배출도 지금 이제 거기 전동차가 한 대 있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이제 설천에 있는 그 청소차가 와서 실어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륜 화물 바이크 구입 2대가 올라왔어요. 네네. 이 견적서를 보니까 거의 뭐 제설차 수준입니다. 이 제설차를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앞에 제설 장비를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네. 자체로도 지금 고장도 작고.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고장도 작고 네네. 뭐 좀 그 쓰레기 처리하는데 뭐 전동차가 좀 작다든가 해서 한 대를 보완을 하기 위하면은 뭐 한 대를 더 구입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륜 바이크 쓰레기 처리 좀 뭐 그 각 동이나 통나무동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이제 실어갈 수 있는 모으는 그 집화 장소로 실어 오는 거잖아요. 네. 그 기능을 위해서 지금 한 번에 이렇게 1,450만 원짜리를 2대를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사륜 바이크가 보통 400만 원대예요. 보통 사륜 바이크가 그 뒤에 이렇게 짐을 실 수 있는 적재함이 달린 사륜 바이크가 400만 원대인데 이게 이제 제설차 수준으로 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사양이 높은 걸 하다 보니까 네. 이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1,450만 원. 네. 근데 이걸 동시에 2대를 살 필요가 없고 그 반디랜드의 눈이 1년에 뭐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연간 기존에 이거는 그 면이라든가 군에 협조받아서 해오던 대로 제설 작업을 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제설차를 2대나 사야 됩니까? 제설차가 이제 그 필요한 이유도 물론 통나무집이나
그 골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좁은 기준 그 차로 다 제거를 거기 해야 되기 반지랜드에 뭐 셀엑스라든가 1톤 트럭 없어요? 업무용 차량 중에? 예. 전혀 없어요? 예. 차라리 뭐 1톤 트럭 같은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대를 동시에 같은 기능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좀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쓰레기 배출하기 위한 그 사륜바이크, 적재함이 딸린 사륜바이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렇다면 뭐 그런 거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와야 되는데, 이거 뭐 다 제설 차량으로 고가의 제품이 구매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예산서 105쪽에 보면 체납 지방세 징수가 있네요, 그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6년도 체납 징수 실적이 우수했다 해서 지금 포상금을 받았는가 봐요.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갖고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이제 받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도입니다. 예. 조기 집행? 여기 집행 아니고 체납세 징수 실적 체납 평가. 징수죠, 체납 징수. 예, 예. 그런데 체납 징수 실적이 얼마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가 총 체납 액수가 얼마였는데, 예. 총 액수가 얼마였는데 우리가 체납 징수 실적을 얼마를 올려서 이렇게 잘했다고 그 포상금을 받았는지, 지금 이거 제목과 자랑할 일이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예. 해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도 종합 평가 결과 우리 무주군이 이제 3위가 되겠죠. 분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3위를 했습니까? 군부 9개 군 중에 9개 군 중에서 3등.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액수나 이런 건 뭐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 액수는 예. 담당자가 조력을 좀 해주셔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조력이 되나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총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를 실적을 올려서 이렇게 몇 등으로 했는지, 또는 다른 시군 가치 실적 비교표 예, 예. 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사, 내년 태권도 대회 행사를 앞두고 식품공중위생업소에 환경 개선 물품 지원 5종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메뉴판 정비해서 또 4종 있는데요. 액수가 비슷한데, 이게 지금 뭐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건데,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5종, 4종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의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이 지금 현재 자식형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군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입식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 화장실 역시 혼합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세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뉴판 정비는 지금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문 표기로 같이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거죠,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업 설명서, 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이제 65쪽이잖아요. 사업 설명서 65쪽이고, 그 부속 서류로 해가지고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실행 계획서가 있어요. 그죠? 예, 예. 여기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 지금 수저통입니다. 자외선 살균 수저통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 수저통을 지금 이미 배포했죠. 일부는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 미배포된 음식이 많습니다. 일부 배포를 했는데 예. 우리 지금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선집행 아닌가요? 이것은 올해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네. 기존에 내가 알기로 이렇게 기존에 어떤 예산에서 저걸 배포를 했습니까? 우리 저 담당께서는 잠깐 좀- 저 조력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조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 배포된 저 부분은 올해 관광도시 사업비로 올해 관광도시로 했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또 수저통은 뭡니까 이건? 추가로 또 합니까? 예. 기존에 이게 집행한 업소들을 보니까 몇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수저통을 고가의 수저통이죠.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25,000원. 25,000원이니까 상당히 고가의 수저통을 공급을 해줬는데 공급을 해줄 때 그 테이블 개수에 맞지를 않아요. 테이블은 25개인데 수저통을 뭐 15개, 20개 줬다든가 이렇게 약간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꾸질 못하고 또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 업소에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업소도 마땅히 이제 공급처 안내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공급처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건전지 같은 걸 넣어서 아마 자외선 살균을 할 텐데 이게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고장이 자주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초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위생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 목적 달성에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게 이제 그 공급 받은 사람들의 업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수저나 식기류의 이 살균 부분은 식기 자동 세척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식기 자동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 아주 영세한 음식점들이 이런 그 살균의 문제가 있거든요. 식기 자동 세척기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95도 이상 돼야 이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돌리면 자동으로 살균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영세업소 그 식기 자동 세척기 없는 데부터 먼저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하더라도 양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테이블 개수에 맞게. 또 그 불량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설명이 좀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할 때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주지를 시키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좀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공급한 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예. 그 본예산에 있던 그 올해 관광도시.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예, 했다는 예,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을 텐데 이관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설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예. 설천 터미널의 그 미매입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흉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설천면에 들어오는 그 관문인데 그게 유리창도 깨지고 아주 흉물로 돼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서
내년에 WTF 뭐 태권도 대회도 있고 한데 가로 정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중심 활성화사고 할 때 이제 취년에 가서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어차피 그 토지 건물주가 매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내입해서 터미널 보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근데 이제 아마 나머지 부분 매입할 때도 그 부분이 아마 매각과 의사가 별로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내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얼마에서 뭐 2억 이상을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 감정가에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감정가에 매각한다면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매각해서 아마 터미널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소유주가 그걸 매입을 할 때 2억에 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예, 근데 그 원가면 매각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아마 감정가 하면 그 2억이 안 나오는가 보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매입을 하는 가격이 있고 뭐 등기한 뭐랄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지금 제안을 하니까 그거 한번 신속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 교통 문제인데 우리 읍내 우회도로 영동 가는 우회도로 있잖아요. 영동 가는 우회도로로 이렇게 가다가 고가도로 직전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계목리 구천동 쪽으로 가고 적상산으로 가고 또 이제 다리 건너서 오산 삼거리 그쪽 가서 태권도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통 표지판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가져와서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돌아서 오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교통 표지판을 좀 보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태권도원 쪽으로는. 그러니까 뭐 영문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고, 도로 바닥에 왜 표시하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를 보면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데, 그 도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상당히 앞부분부터, 뭐 영동 방향, 이렇게 이제 태권도원, 양수발전소 방향 뭐 이런 것을 사전에 표시를 하면서 도로 바닥에서 아마 교통 표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가면 좀 그런 것이 약간 보이는데 위에는 없어 오히려. 거기는 과속으로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도 측이겠죠, 그죠? 남국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어렵다면은 저희들 이제 전도색 사업비에서 예, 뭐 거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다음은 리조트 삼거리에 보면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하나로마트가 이제 진출입로인데 저기가 이제 가변 차선이 있고 뭐 해가지고 지금 하나로마트 측에서 처음에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거기다가 저걸 철거하고 그쪽 좀 진출입로를 좀 넓게 가져갔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어쨌든 막았습니다. 예, 저희 불법으로 도로를 진출입로를 넓혔다 해갖고 막았는데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집 앞에 영업을 하고 할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까다롭게 안 하잖아요, 그죠? 보면 그거는요, 위치가 가변 차선 끄트머리라 이제 위험하다고 저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지금 저게 방지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기가 왜 저렇게 돼 있겠어요, 저게? 제가 들은 것은 차가 그리 올라타갖고. 차가 올라타는 거죠. 자꾸 부딪히고, 그죠? 굉장히 위험하고, 차도 망가지고, 위험하죠. 그래서, 전으로 다시 한번 사진 돌려주세요. 저거를,
좀 더 차가 원활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확실하게 좀 개방을 좀 차라리 해주든지,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저기를 완전히 높여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저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또 높여버리면 잘못하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현명하게 방법을 찾아서, 이게 규정대로만 따지다 보면 일이 안 돼요. 오히려 저기는 뭐 규정을 따지면서 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저기 이제 구천동 쪽에서 내려오면서 리조트 삼거리까지 가면서 저렇게 전방에 한 100m 이상을 중앙 분리대를 저렇게 해놨죠. 예,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놨는데, 저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한 게 저게 뭐 안전지대에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서, 그 성수기 때 구천동 쪽에서 리조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의 그 대기 차선, 좌회전 대기 차선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저 봉을 해놓은 것 때문에 대기 차선에 차량이 한 4대, 5대 정도 대기 차선 차량을 잡아먹습니다. 차선을. 그래서 직진 차량하고 좌회전 차량하고 저기서 엉키게 되죠. 우리가 시즌이 되면, 겨울 시즌이 되면 저쪽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인데, 멀쩡한 땅을 갖다가 저렇게 안전지대라고 만들어 놓고 저기 안전지대에 무슨 효과를 노리는 데도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교통 혼잡을 오히려 유발하고 있는 거죠. 저것도 이제 국도죠. 국도관리청하고 같이 그 협의하셔가지고, 저거는 국도는 아니고요. 네. 저 부분 이제 임국도인데, 그 차선 관계나 그 규제봉 관계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거 설치할 때는 이제 경찰서 교통계 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경찰서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시설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거 할 때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이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하고 이제 경찰서 교통계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라고 하면 이제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사진에는 없는데, 저 리조트 삼거리에서 바로 이제 거기서 좌회전하고, 여기서 갈 때는 우회전이죠. 우회전해서 상행선을 딱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 우회전해서 꺾자마자 바로 한 30m, 30m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예.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거기서 과속할 리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차가. 그죠? 거기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서 가속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30m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거기다 가속방지턱을 해놨냐?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차가,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려오는 차 때문에 한다고? 센터슈퍼 앞에 이제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차가 과속방지턱을 타지 않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반대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속방지턱을 통상적으로 할 때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앙선 넘어갈까 봐. 근데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또. 거기는 차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갖고 반대 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갑니까? 그거 몇십 메터 앞에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삼거리까지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재량권 유도리를 좀 발휘를 해서 내려오는 쪽에 과속방지턱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올라가는 과속방지턱은 만들지 말아야죠. 중앙분리대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속방지턱이 그 리조트 쪽에 너무 높아서 차가 너무 이렇게 덜컹거린다고 조금 뭐 높이를 낮춘다고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더 높인 것 같은데요. 더 쉬우게 하면서 더 높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차후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리조트 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 처음에 갈라지는데 예. 도로 분리 지점 첫 번째 과속방지턱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업무에 좀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정 터미널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오산삼거리 쪽, 그다음에 그 저쪽 당서리 쪽 내려온 부분, 그 표지판 관계, 그다음에 그 리조테이크 삼거리 하나마트 안전지대 관계하고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제가 과속방지턱 그 진입하기 못한 것은 횡단보도 폭풍만치는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더 충분히 검토하고요. 안전지대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리조트 진입로에 있는 그 과속방지턱 관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제가 어린이집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더니,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안전 관련해서 체험할 곳이 우리 무주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교통사고, 화재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임실 안전센터 가서 교육시키고, 뭐 경찰서도 가면은 도저히 교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고, 고장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 수영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이제 안전을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관련 기관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또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또 협의해서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수영, 물에 빠지면 이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좀 계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하천 공사 하는데 우리 하천 관련 부서에 정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공사할 때 우리 무주군은 우리는 청정무주 자연을 가지고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하천 공사할 때 제발 자연 친화적으로 좀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옹벽 축대, 흰 돌 가지고 하는 그런 축대 이런 걸 좀 지향을 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또 하천 바닥 하상 공사를 할 때 하천에 있는 그 돌은 제자리에다 그냥 놓으셔야 돼요. 하천 바닥을 이쁘게 보인다고 그 돌을 싹 긁어내요, 보면. 최근에도 며칠 전에 영동을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죠. 영동 여기 학산 보니까 봉소재 밑에 하천 공사하고 있는데 하얀 화강석으로 축대 쌓고 가운데 하천 바닥은 주먹만한 돌 하나도 없어요. 싹 긁어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반딧불이 숙주라고 하는 다슬기가 붙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천 정비 사업할 때 그 지역에 거기에서 나온 자연석은 그 자리에다 다 되돌려줘야 된다. 밖으로 반출해서도 안 되고 그걸로 축대를 싸서도 안 되고. 그래야 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천부서에서는 좀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 예산이 아니고요. 본 예산에 올라올 걸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데, 국제화교육센터가 금년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죠? 위탁 기간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다시 또 재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제교육센터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년만 연장해주면서 1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고민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뭐 충분히 시간이 되죠. 지금 뭐 심의 한번 하고 그냥 하던 관행대로 넘어가게 되면 충분한데, 만약에 국제교육센터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가지고 작년에 1년 연장을 해놓고 1년 동안 우리가 고민하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해서 그 근본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가 아니고요.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출산 도우미의 정상화랄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출산 도우미는 저희들이 관내 이렇게 이제 해마다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렇게 더 증가된 인원은 없고요. 기존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도우미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출산 도우미는 무주의 인구 정책, 출산 장려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주에서 출산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다 이건 소득 분야하고 관계없이 혜택을 줘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출산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잘 해보시고 출산 도우미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봉직의사를 작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전혀 희망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예산 반납하고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9차례 공고를 했어도 저희들이 봉직의사 채용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봉직의사 시골에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보수가 수도권문에 비하면 지방에 배를 줘도 안 온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걸 예산 자체를 봉직의사 모시기가 어렵다 해서 계상 자체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본 예산에 올려서 봉직의사를 모실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 놓은 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고, 이제 연말 돼서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반납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올려놓고도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맥들을 총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봉직의사 한 분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을 보면 다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너무 우리 의료 환경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봉직의사 예산을 우리 본 예산에 꼭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봉직의사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87쪽에 보면 특화 장목 육성에서
FTA 관련해가지고 지금 폐업 지원 보상이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특화 작목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포도 품종갱신을 이렇게 품종갱신 사업 지원을 하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또 FTA 관련해서 폐업 지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블루베리는 좀 그런. 예, 블루베리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모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폐업 지원 보상을 해주고 이거 뭐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작목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 또는 FTA나 이렇게 수출입 동향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뭐 무리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시장 동향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런 특화 작목 육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품목이든지 지금 농작물이 다 지금 과잉 생산돼서 팔로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오미자도 지금 좀 심각한 지경에 들어가고 있고 천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특화 작목 육성하고 FTA 폐업 지원 보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분예산 설정할 때도 그렇고 보다 면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도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도도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3차에 걸쳐서 계속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감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포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시설은 지원은 좀 잠정을 좀 중단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FTA 발효 이전에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FTA 기금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대체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고, 아로니아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과다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좀 지원 기금도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계속 폐업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지원 기금을 축소해서 지원하도록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FTA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잉 생산돼서 폐업 지원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농토가 놀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뭔가 대체 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대체 작목을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예전에는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본청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측하고 우리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폐업 지원하고 하면서 저쪽에 대체 작목을 빨리 육성을 해서 그걸 또 이제 받아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작목이든지 지금 한 작목 가지고 꾸준히 가는 품목이 없어요. 지금은 뭐 하나 하면 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또 금방 과잉 생산되니까 또 안 되고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속하게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유기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대책을 빨리빨리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는 뭐 추경 때나 본 예산 때나 항상 몇 떨어져 있지만 농업 관련 부서는 이제 우리 농업소득과 이쪽 이제 뭐 산업경제과 일부 또 마을 만들기 사업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과 기술연구과 두 개 같이 항상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또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좀 편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비비 비중을 1% 내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비비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지니까 예비비 비중을 본예산 편성할 때 1% 내외, 그다음에 추경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기회가.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예비비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비율이 지금 5.24%예요. 5.24%.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예비비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업 발굴에 굉장히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발굴도 좀 하겠지만 특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권도 대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불효불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걸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발굴을 해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과감하게 좀 사업도 추진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요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